안녕하세요. 이제 법안전 총정리반 이제 오늘 개강인데요. 법안전 복지까지 이제 포함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N수행 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년에 이제 시험 결과 발표 다 나고 나서 있잖아요. 이제 제 강의를 들을까 말까 하다 이제 안 들으셨거나 뭐 이런 쌤들 있잖아요. 막 뒤늦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저는요 이번에 붙을 수 있었는데 법안전 복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완전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틀려갖고 떨어졌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 온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패키지 내에 한 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고, 법안전을 이제 문풀에서도 계속 해드리고, 이제 제가 문풀 정리하는 반이 또 있어요. 문제 총정리반 이런 게 패키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한 주차만 정리를 딱 해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나왔어요, 진짜. 거기서 100% 다 나왔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패키지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에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문제 수도 한 5,000문제 되는데, 이제 그걸 단권화한 분들은 또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단권화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권화 해드리긴 하지만 저는 그때 해주고 뭐 이게 적중했는지 다 맞춰보진 않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수강생들이 제보해주는 거 이제 홍보 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선생님들 다 개인 지도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개인 지도 과제를 작년 논술이나 이런 거를 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엊그저께 개인지도 하다가 개인지도 받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같이 놀란 거예요. 개인지도 받는 선생님도 이제 N수생 선생님이고 했는데, 작년 문제하고 이런 거 이제 제 강의에 있던 문제랑 막 풀어왔는데, 문제가 저는 이 선생님 왜 똑같은 걸 2개 풀어왔어요? 이러고 봤는데, 정말 작년 1번, 2번 있잖아요. 1번, 2번 문제가 순서도 똑같이 제가 논술에 1번, 2번 똑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문제를 2개를 풀어왔는 줄 알았는데, 이제 논술을 여러 개를 내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작년에 1번, 2번 문제가 이 안전 문제였어요. 법 안전, 복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저도 이제 진짜 논술 똑같이 1번, 2번 이렇게 그대로 써본 거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논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저랑 이제 문풀 쭉 정리하다가 법안전 특강 해가지고 문풀 정리반 중에 한 주차를 넣어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100%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서도 안 바꾸고, 선생님들이 그 뒤에는 쉬웠어요. 작년 논술 같은 경우에 뒷부분은 쉬웠고 앞에 1, 2번에서 많이 헷갈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다 써본 거예요. 진짜 그대로. 그래갖고 뭐 제가 출제하는 분들하고 뭐 대학교 수준이니까 다 뭐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제 문제를 하나하나 상의한 건 아니고, 뭐 출제진 들어가는 사람 리스트를 미리 얻어서 제가 막 그런 분들한테 출제 의뢰를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 중요한 거를 시험에 내죠. 중요한 거를 내고, 첫 번째는 이제 유아교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걸 시험에 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국가교육기관의 그런 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교육과정,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의 추세들. 그죠? 최근의 추세들은 최근에 이제 학계의 동향이라든가 최근의 추세들하고 관련 있는 것들, 세계 국제적인 동향, 거기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추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학교 수진들은 문제를 내니까, 이제 대학교 수진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죠, 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법안전 복지, 이거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그건 진짜 한 주 안에 들어있던 거 다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논술도 진짜 순서까지 똑같이, 제가 논술 시간에 그 문제 한번 다시 풀려고 해요. 진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똑같이 나왔으면 그럼 올해는
올해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자꾸 막 작년에 나온 거는 올해 안 나올 거야. 제끼고 또 이제 공부하고 이상하게 막 그런 리스트업을 하는 방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대학 교수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각도에서 냈으면 그 비슷한 거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 학부모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뭐 개인 대면 상담, 그 다음에 전화 면담, 집단 면담까지 싹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 면담 하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겠네. 뭐 워크숍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한 군데는 막 몰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전 장학이라든가 선생님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계산착오입니다. 지금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법안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법안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유치원 평가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안전 중요하면은 법전을 다 외우고 갈 것인가? 우리는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법안전 중요하다고 완전 법전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 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법안전을 법전처럼 두껍게 해서 갖고 와갖고 보는 그런 정성이라면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출제 원칙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충실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출제진들도 선생님들한테 무슨 법전 외우라는 의미로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은 법 안전하고 복지 이런 것도 다 같이 보지만은 일단 대학교 수준의 생각. 우리는 대학교 수준이 내는 그런 문제를 시험을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하는 이런 출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법안전 복지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엄청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는 대부분 문제로 공부를 할 거예요. 문제 형태로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도 이제 한 40문제, 오늘은 한 40문제 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카탈로그에 보니까 올 초에 25문제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시간별 25문제 해놨는데 그건 이제 작년 말에 계획서 세울 때 25문제라고 했고요. 저희는 카탈로그에 있는 것보다 문제 훨씬 더 많이 풀거든요. 25문제라고 이제 내용 정리해주고 25문제 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추가했고 내용으로 보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용으로 보면 잃어버려서 문제를 훨씬 많이 추가해서 25문제 택도 없습니다. 훨씬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문제로 보면 안 잃어버리고 작년에 왜 1년에 한 번 왜 그 건강검진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그대로 다 써봤어요. 그대로 다 써보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검진 규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건강검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건강검진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고 급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문제들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우리 이제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법안전을 어떤 관점에서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진짜 작년에 몇 개 안 풀었어요, 우리. 법안전 막 두껍게 이렇게 법전 형태로 본 게 아니고 문제로 해서 몇 개 안 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다 100% 다 나오고 논술도 순서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법안전 공부한 거 요것만 하십시오. 법전을 외우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외울 수도 없거니와 외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외우면. 자, 그래서 문제 형태로 우리는 이제 볼 거고 간단하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얇은 분량으로 쉽게 외울 수 있고 지난 시험을 생각해 본다면 완벽 적중.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풀어본 거 엄청 많이 푼 데서 적중한 게 아니고 조금 풀었는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논술은 순서대로 시험에 나왔다. 3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1번, 2번은 다 대비를 안 하고 갔는데 그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쌤들은 써본 거 그대로 시험장에 가서 쓰신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은
진짜 한 수십 번은 풀어봤을 거예요. 요즘도 풀고 있는데 요즘도 계속 풀려드리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도 그거 진짜 엄청 많이 풀고 갔어요. 가서 이제 틀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쌤들하고 이제 법대생들도 이 법전 외우고 요새는 그렇게 시험을 안 봐요. 사법시험이 옛날에는 사법고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처럼 법전 외우고 법대생들도 구식인 그런 공부를 유아이명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전을 외운다. 그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붙을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법을 공부한다면 다른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을 확보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붙을 수는 없어요. 공부 시간을 첫 번째는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근데 공부 시간 확보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첫 번째는 확보를 해야 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보면 공부 한두 시간 덜 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할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공부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지만 10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공부한 효과밖에 못 냈다. 이러면은 10시간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법안전, 장학, 요 부분, 복지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이 사실 하려면 너무나 할 게 많잖아요. 이거를 나 혼자 100시간 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법안전, 장학, 복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모든 문풀반에 이런 내용이 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목에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걸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매주 제가 이제 문풀 해드릴 때마다 법안전 나올 때는 그것만 조금 오려서 같이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쌤들하고 이제 법전 외울 생각은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법은 요 사이트에 가서 법 이름만 딱 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법 쳐가지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드리는 거는 강사의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리스트 적어드리면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법도 볼 부분을 요약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문제화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도 있고 답을 써보고 써본 대로 이제 문제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오는 문제가 뻔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꼭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출제진이 약간 약 먹고 들어와가지고 출제할 때 약 먹고 들어와가지고 유아교사로서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놔두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거, 몰라도 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낼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정신이 약간 좀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그런 문제는 안 내는데 출제진들이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디스커션을 거쳐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를 좀 현명한 방식으로 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내가지고 쌤들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가장 아껴드리고 효율화 시켜드리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고생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고생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냐 하면요. 요 밑에 있고요. 특징 보시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될 거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법안전을 공부할 겁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다룰 거예요. 2023, 2022 전부 다 법안전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내지 딴 데서 낼 이유가 없잖아요. 교사 될 사람들한테 필요한 법을 내는 거지. 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볼 거고 선생님들의 선입견, 법안전, 장학, 그리고 복지는 할 게 많다. 아유 포기하자. 많이 공부해봤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은 이제는 너무 올드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법안전 너무 중요합니다.
법안전 너무 중요하고 법안전은 할 게 많지 않다. 우리는 옛날 사법시험 준비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사법시험하고 우리는 상관도 없고 사법시험조차도 옛날 방식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절에 들어가서 엄청 많은 책 막 외우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사법시험조차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유아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옛날 사법시험 우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에서 공부했던 사법시험 자세로 공부를 접근하는 거는 정말 몸고생하고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시하는 법안전 요거를 보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볼 거고 쫄지 마십시오. 공부한 분량은 매우 적습니다. 자, 우리 유아임용 시험 자체가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문제도 많이 풀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여러 반을 개설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점점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점점 줄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본다고 막 컴퓨터, 그래서 막 검색하듯이 막 우리 자료 검색 같은 거 하면 컴퓨터에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봐서 우리는 몰라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직선 코스로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분량도 처음부터도 이렇게 줄여드리지만 교재가 제 건 얇잖아요. 처음부터도 줄여드리지만은 점점 줄여드리기 위해서 반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한 반에서 다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 반은 이거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요 반은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요렇게 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요 반은 법, 안전, 장학, 복지 요거를 줄여드리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제 모든 반들은 점점 줄이는 반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만 찍으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공부할 분량이 정말 적어요. 특징입니다. 유아이면 공부할 분량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보지? 막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어려운 시험 내가 붙겠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어려운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요. 공부할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아임용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못 봤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혹가다 있어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분은 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붙어요. 그리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붙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소수의 선생님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역 수석해요, 보니까. 아시겠죠? 그만큼 쉽습니다, 우리 시험이. 어렵다는 건 헛수. 나 유아임용 시험 준비해 이러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맨날 헛다리 짚는 공부하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유아임용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분들은 다 붙고요. 제가 저 사람 진짜 공부 제대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역 수석해요, 정말. 작년 제 수강생 중에 지역 수석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답안지도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잘 써요. 얘기해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문제를 제대로 읽고 답을 정확하게 써요. 그럼 붙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싶어요. 붙고 싶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험 내가 붙겠나? 이 많은 거 언제 공부 다 하나? 이래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왜 종이호랑이에요. 막 호랑이 같이 보이지만 뒤에 보니까 종이었어.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분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거를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효율화시켜야 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엄청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 두 개면 합격합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해요.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떨어지지. 어떻게 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저희는 공부할 분량이 엄청 적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인데 이건 뭐 이제 제가 나와서 계속 대학교 수준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뭐 모든 수험가에서 뭐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겸임 교수, 뭐 이상한 교수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다 자기 교수래요. 교수가 사회적 인식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들이 다 교수라고 하는데 실제 교수 사회에서는 뭐 겸임이나 다른 교수들은 교수라고 치지 않아요. 교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잡을 갖지 않고 진짜 지도교수 방순위 하면서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 가지 잘하기도 어려운데 돈 벌고 다른 직업 가지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갖고는. 그러니까 인생을 불사르면서 남들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돈 벌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죽도록 공부해야 교수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면서 임용 합격하기 좀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뒤로 제쳐야 되잖아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용은 많이 뽑는 거예요, 교수에 비하면. 교수는 안 뽑아요. 안 뽑고 한 명 티오가 나는 건 어때서 한 명 티오가 나냐 하면 그 학과 교수가 정년 퇴임하고 나가면 티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임용 시험보다 훨씬 티오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로 다 다루는데 그런 이상한 교수 말고, 이상한 교수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교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평가원에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는 자격이 되는 교수들하고 같이 문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격을 갖추고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레벨이에요.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다. 대학생인데 중학생하고 작업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제가 작업을 해주려고 해도 그쪽에서 못해요, 저랑.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분들은 전부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진들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교수 경력 15년 이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과장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제 수강생들이 몇 명인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를 건너 유튜브 보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학원가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교수겠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전 얘기 못 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수강생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몇 명인데 합격생들도 있고 수강생들이 몇 명인데 제가 무슨 큰 그런 강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는 15년 이상의 그런 그 교수 경력이 있고 정년 트랙 교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학과장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다 부교수급 이상이지. 아니 내가 경력 15년인데 이제 처음 들어온 교수랑 친구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겸임 교수, 외래 교수 이런 강사급은 저랑은 이게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장학사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긴 하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 2차 시험 보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자료들 저한테 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제 친구는 아닙니다. 문제를 같이 만들 정도의 친구는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부교수급 이상.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랑 협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출제진의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디스커션에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학 교수진이 함께 만든 그런 자료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순서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부 시간을 엄청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랑 공부하면 공부 시간이 늘어요. 왜 느냐? 길이 보이니까. 공부를 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될라나? 어떻게 하면 되지? 암담해, 막막해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저랑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시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딱 이렇게 손잡고 공부하시면은
돼요. 근데 뭐 혼자 좀 더 하지, 좀 더 잘 되면 이재성 교수 만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되면 저 만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니까 저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시간 절약해드리고 길을 딱 보여드리면 선생님들마다 필요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내용 공부는 충실하게 막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글쓰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유형이 달라요. 글쓰기가 너무 안 되는 선생님이 막 귀가 죽어가지고 저랑 얘기하면서 글쓰기 안 되는 게 뭐 죄도 아닌데 글쓰기 안 된다고 너무 기가 죽어갖고 이러시는데 글쓰기 안 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잘 쓰게 해드리면 되니까. 그죠? 빨리 잘 쓰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생님 내용 공부 돼 있는데 뭐 문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왜 공부하시는 선생님마다 내 한계, 내 약점 막 이런 건 막 기가 죽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못하는 거 그것만 잘 개발하면 딴 건 또 잘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요 타겟 맞춰가지고 집중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오늘은 이제 요 출제 경향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 방법도 알려드리고 오늘 관련한 문제는 한 40문제 정도 풉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냥 공부 방향하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 법안전 40문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법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법안전 정리 문제를 볼 건데 오늘도 뭐 지능정보와 기본법, 생활기록부 이런 거 다 보긴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유아교육법하고 아동복지법, 뭐 급식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쭉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영역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로도 보지만 그 내용으로도 정리해서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저희 실전 보고 볼 거고요. 또 다른 법들 계속해서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 주는 어쨌든 우리는 실전 보고고 마지막 주에는 법안전 장학 뭐 이런 걸로 된 그런 실전 모고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를 풀지만 마지막 주에는 또 실전 모고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법안전 장학도 물론 할 게 별로 없지만 UI명 자체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하지만 N수행 쌤들 지금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쳤잖아요. N수행 쌤들은 특히. 그래서 상반기에 좀 휴식하셨을 수도 있고 방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더 방황하면 안 돼요. 지금이 딱 분기점이에요. 자, 초수생 선생님들은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N수생 선생님들은 그동안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법안전은 물론 공부하셔야 되지만 다른 것들도 정말 신발끈을 딱 동여매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공부 시간도 늘리시고 공부도 집중해서 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늦어지면 이제 힘들어요. 6, 7, 8월 정말 중요하니까 8월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완성하시기 바라고 그중에 법안전 장학을 쉽게 빨리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OT 마치고요. 잠시 후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